네이. 새벽에 푸르스름한 빛이 터진 성벽의 너머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다. 한때는 숨조차 죽여야만 했던 침묵의 성벽이 이제는 거대한 무덤처럼 무너져 내렸다. 그러나 성벽이 무너진 것보다 더 시민들을 공포로 몰아넣은 것은 소리였다. 수십 년간 금지되었던 사이렌 소리, 무너진 건물이 내뱉는 비명, 그리고 인간들이 내는 함성. 이 모든 소음이 섞여 도시를 뒤덮는다. 도심 한복판, 임시 구호소가 설치된 광장은 혼란 그 자체다. 소음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은 귀를 막고 비명을 지르거나 바닥에 웅크린 채 떨고 있다. 큰일 났습니다. 대원님, 사브록 주민들이 통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떠들면 이터들이 몰려온다며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들 제발 진정해요. 지금은 안전해요. 성벽이 무너졌다고 해서 당장 죽는 게 아닙니다. 소란스러운 광장 중앙, 30살쯤 된 남자가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쳐댄다. 그는 손에 들린 새 파이프를 휘두르며 조용히 해줄 것을 요구하는 아이를 위협하고 있다. 목소리 좀 작게 해. 닥쳐. 소리내면 죽어. 네놈들이 문을 열어놓은 거야. 우린 다 죽는다라고. 그때 광장의 소음을 뚫고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온다. 그것은 단순한 박자가 아니다. 모든 소리의 진동을 집어삼키는 듯한 저주의 기운과도 같은 압박감.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린다. 정말이지. 하마터면 지휘자님께서 직접 지휘봉을 깨부수러 갈 뻔했네. 저렇게나 시끄러운데 반주 하나 없으면 어떡해? 이하는 킬킬거리며 서문혁의 옆에 선다. 서문혁은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채 광장의 소란스러움을 한눈에 내려다본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는다. 마치 깊은 심연을 바라보는 듯한 차가움. 곰포란 침묵 속에서 자라나는 곰팡이와 같다. 햇볕을 쬐이면 죽지. 이안, 네가 저 노이즈를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나?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알겠어요. 잠시 음향을 조절할게요. 크게 휘파람 불지 마세요. 귀가 멍하니까. 기안이 엄지와 검지를 입에 가져가고 보이지 않는 고주파를 발산한다. 찍하는 날카로운 소리가 짧게 울려 퍼지자 광장을 뒤덮던 비명과 소음이 마치 잠시 숨을 고른 듯 멈칫한다. 그 틈을 타서 서문혁이 입을 연다. 그는 크게 외치지 않는다. 그저 마치 냉동실에서 꺼낸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하지만 모든 사람의 뇌수에 직접 전달되듯이 말한다. 그만하시오. 서문혁의 목소리는 단순한 소파가 아니다. 그것은 태지를 울리는 페이스의 공명. 공기를 타고 전달된 처음의 파동은 사람들의 가슴을 강제로 울렸다. 네? 소리쳐 대던 남자가 마치 목이 채워버린 것처럼 멈칫한다. 서문혁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곳으로 걸어간다. 소리를 내면 죽는다고? 누가 그 헛소리를 믿게 만들었소? 이 터는 소음을 먹는 것이 아니오. 그들은 절망의 주파수에 이끌려 끌려. 아니, 하지만 법은, 침묵은 생존의 법이었어요. 그것은 생존이 아니오. 사육이었소. 당신들은 자유로운 숨소리조차 참고 있었지. 들어보시오. 지금 이 소리를. 서문혁은 손을 들어 멀리서 들려오는 경적 소리와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바람 소리를 가리킨다. 이 소음은 죽음의 예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들이 여전히 숨을 쉬고 살아있으며 두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생명의 증거요. 당장의 정적이 감돈다. 하지만 그것은 억눌린 침묵이 아닌 무언가를 새로이 받아들이려는 정적인 공기. 서문혁의 눈빛이 군중을 훑는다. 귀를 막지 마시오. 세상이 시끄러워진다면 그 시끄러움에 맞서 당신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십시오. 도망치지 말고 공명하십시오. 그것이 살아가는 법입니다. 우와, 설교라고 해도 꽤나 시적인걸. 하지만 효과는 있어 보이네. 심박수들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 기안이 서문혁의 어깨 가까이 다가가 속삭인다. 서문혁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일 뿐 시선은 여전히 군중을 향하고 있다. 이제부터 당신들의 목소리는 침묵의 성벽 안에 갇히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두려워 말고 울든 웃든 내 목소리대로 살아가시오. 서문혁의 말이 끝나자마자 군중 속에서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터져 나온다. 그것은 공포의 울음이 아닌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울음이었다. 엄마, 소리 내도 돼. 우와. 지휘관님,
당신 말대로라면 우리는 지금껏 얼마나 비겁하게 살아온 거지요?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내고. 비겁한 것이 아니오.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을 뿐. 하지만 이제 상황은 바뀌었어. 내가 이 도시의 지휘자가 되어줄 테니. 서문혁은 몸을 돌려 무너진 성벽이 외부를 바라본다. 먼지가 자욱한 저 너머 이터들이 오글거리는 황무지가 보인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준비됐어요? 지휘자님, 저들도 당신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할 텐데. 그럼 들려주지. 진정한 주파수가 무엇인지 이 도시의 소음이 곧 이들을 향한 모기가 될 것이다. 네의 서문역의 눈에 푸른 빛의 맥동이 스친다. 그것은 내 힘이 깨어나는 신호였다. 무너진 성벽 너머로 바람이 불어와 혼란스럽던 도시의 소음들을 하나의 거대한 교향곡처럼 뒤섞어 가고 있었다. 거칠게 열린 지휘 차량의 방음문이 닫히자마자 밖에서 들려오던 비명과 욕설, 그리고 수십 년 만에 터져나온 세상의 소란스러움이 한순간에 잘린 듯 멈췄다. 그러나 그 침묵은 평온이 아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고압선의 지직거림 같은 긴장감을 내뿜고 있었다. 서문혁은 지휘대 앞에 서서 떨리는 손끝으로 잠시 턱을 괴었다. 10년 전의 기억과 현재의 혼란이 겹쳐오며 머릿속을 짓누르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 상황 보고는? 대원님, 사불용 민심은 여전히 걷잡을 수 없습니다. 성벽이 무너지자마자 주민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소음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을 기도하다가 저지당했고. 당황하지 마라. 그들은 지금 천국에 온 줄 알았는데 전쟁터에 떨어진 것 같은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다. 일대대를 사불록으로 투입해라. 무력으로 진압하지 말고 최대한 부드러운 주파수로 대화를 시도해. 우리가 지키는 건 성벽이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니까. 사문역의 명량이 떨어지는 동안 지휘실 내부의 모니터링 화면들이 순식간에 지직거리더니 검은색으로 변했다. 점적이 흐르는 지휘실 안 갑작스럽게 스피커에서 찢어질 듯한 이명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은 기계적인 잡음이 아닌 누군가의 의지가 강제로 통신망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압도적인 저음이었다. 이 신호, 외부에서 해킹한 게 아니야. 통신 프로토콜 자체를 바꿔버렸어. 누구야? 스크린 중앙에 마치 시공간이 구겨진 듯한 왜고 현상이 일더니 은색 가면을 쓴 한 노신사의 홀로그램이 나타났다. 그는 화려한 연회복 차림이었지만 그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은 차가운 무덤의 공기와도 같았다. 세계 침묵협회의 총책임자 크로노스였다. 수고가 많군. 그랜드마스터 서문이여. 아니, 이제 그 칭호는 무의미한가 보군. 성벽을 무너뜨리고 인류에게 소음이라는 쓰레기를 뿌려주다니 정말이지. 감탄이 나올 지경이야. 늙은 쥐가 굴 밖으로 기어 나왔군. 크로노스, 내 놈들이 그림자 숨어 성벽을 조종하고 있었다는 건 짐작하고 있었지만 직접 눈앞에 나타날 줄이야. 군림하기 위해 숨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관리했을 뿐이다. 그런데 보게, 저 밖의 꼴을. 침묵의 성벽은 시험실이었지. 인류가 통제 불능의 소음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사람을 실험지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목숨을 희생시킨 거라고? 닥쳐. 당신 같은 대물에게 들을 말 없어. 이 안에 고주파의 사례가 담긴 외침에 스피커가 일그러지는 듯했지만 크로노스는 태연하게 손가락을 튕기며 홀로그램의 노이즈를 정리했다. 그의 눈은 우러러보는 듯하면서도 마치 벌레를 보는 듯한 모순된 온기를 담고 있었다. 선이 넘치는 소프라노로군. 하지만 목소리만 크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아다씨. 저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그들은 타인의 목소리를 짓밟으며 자신의 공포를 소리 지르고 있어. 인류는 본래 소음 속에서 파멸하도록 설계된 존재니까. 크로노스는 서문역을 직시하며 마치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운명을 제안하듯 목소리를 낮췄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내수를 직접 긁는 듯한 불쾌한 공명을 일으켰다. 서문혁, 너는 특정 주파수를 지배하는 을 가졌지. 그 힘은 우리 협회가 필요로 하는 것이야. 네가 지금처럼 거친 방식으로 세상을 흔들면 인류는 이 터에게 잡아먹히기 전에 스스로의 소음으로 자멸할 거다. 우리의 손을 잡아라. 협회의 간부가 되어 소음을 관리해. 세상에 완벽한 침묵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조화를 만들어주마. 네가 지휘자가 되어 세상의 볼륨을 조정하는 거야. 그것이 진정한 평화가 아니겠나? 대안은 달콤했다. 절대적인 권력과 혼란을 멈출 수 있는 힘.
서문혁은 잠시 침묵하며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과거에도 이들은 그렇게 말했다. 통제를 위해서라면 희생은 필요하다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그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침묵은 곧 죽음이었다. 관리? 평화? 그건 그저 네가 쥐고 싶어하는 리모컨일 뿐이겠지. 네가 말하는 평화란 네가 듣고 싶은 소리만 허용하는 독재란다. 독재? 어리석구나. 질서 없는 자유는 야생일 뿐이야. 네가 아무리 큰 소리로 지휘한들 군중의 함성 속에서 네 목소리는 사라질 게다. 생각을 바꿔, 서문혁. 우리는 길들여진 짐승이 필요해. 미친 개가 아니라. 서문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에 서린 깊은 어둠이 조명을 반사하여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다. 그는 입을 열었고 그 목소리는 마치 지하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지진의 진동처럼 지휘실의 공기를 전이라게 만들었다. 내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아. 오히려 네가 견뎌내지 못할 만큼 크게 울려 퍼질 뿐이지. 내 놈들이 세운 성벽 안에서 사람들은 썩어갔어. 숨을 쉬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말이야. 서문혁의 음성이 점차 고조되었다. 능력이 발동되어 주변의 사물들이 미세하게 진동하기 시작했다. 크로노스의 홀로그램 이미지가 일렁였다. 소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다. 고통, 기쁨, 슬픔, 그 모든 것이 섞여 세상을 만드는 것이. 네가 그걸 관리하겠다고? 감히 건드리지 마. 내가 지휘하는 세상은 네가 상상할 수 없는 시끄러움으로 가득 찰 거다. 그렇다면 너는 인류를 자멸의 길로 이끄는 공범이 되겠군. 후회하게 될 거야, 서문혁. 이터들은 네가 부르는 교향곡을 춤추며 먹어치울 테니까. 크로노스의 형체가 서서히 희미해지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다. 침묵은 금이야. 하지만 너는 그걸 깨부수고 황금 파편 대신 판회를 안았구나. 조심해라, 지휘자님. 네가 만들어내는 울림이 너 자신의 심장을 먼저 찢어발길지도 모르니까. 통신이 두절되고 지휘실에는 다시 정적이 감돌았다. 하지만 이전엔 무거운 침묵이 아니었다. 서문혁의 팔에 힘이 들어가며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서문혁, 괜찮아? 저 사람의 제안 꽤 유혹적이었을지도 몰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든다면서. 거짓된 평화는 침묵보다 더 시끄러워. 이안 각 부대에 전해 성벽 밖으로 나가는 것은 금지하지만 성벽 안에서는 어떤 소리를 내도 좋다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며 숨죽이게 두지 마. 우린 소리를 지우러 온 게 아니야. 들리게 하러 왔어. 크로노스가 원하는 대로 세상이 조용해지도록 두지 않겠어. 내가 그 주파수를 끊어버리겠어. 서문혁은 밖을 향해 반음문을 열었다. 다시 밖에서 들려오는 아수라장 같은 소음이 그를 덮쳤지만 그는 더 이상 그것을 혼란으로 느끼지 않았다. 그것은 거칠고 서툴지만 분명히 뛰고 있는 생명의 리듬이었다. 그는 마치 지휘봉을 든 것처럼 손을 들어 허공을 휘저었다. 서문혁의 단호한 거절 통신이 끊기자마자 도시 전역에 기묘한 정적이 감돕니다. 하지만 그것은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바람에 실려오지 않은 소름끼치는 진동이 대지의 아래에서부터 공기적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시작하기 전 악기들이 내뱉는 비조 같습니다. 거절은 언제나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착각하게 만들지요. 하지만 생존은 선택이 아닙니다. 감상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지휘자님. 크로노스의 목소리가 사라지자마자 도시 곳곳에 설치된 스피커와 나지막이 울려 퍼지던 구호대원들의 무전기에서 동시에 날카로운 피치의 잡음이 폭발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내수를 직접 긁는 듯한 불쾌감을 유발하는 고의로 조율된 주파수, 디스코드였습니다. 머리야. 갑자기 머리가... 무슨 소리야? 이거 게이트가 다시 열리는 거야? 아니, 땅에서 진동이 느껴져. 불안은 전염병보다 빠르게 번졌습니다.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심박수가 빨라지자 그에 맞춰 도시 내 흩어져 있던 작은 균열들, 소형 게이트들이 인위적으로 과부하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대원님, 4블록, 6블록, 9블록 전 구역에서 게이트 반응입니다. 크기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콘크리트 바닥이 가나지고 그 틈새로 검은 안개가 뿜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안개 속에서 기이한 형체들이 걸어 나왔습니다. 과거에 나타났던 거대한 히터들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에 나타난 것들은 마치 들개떼처럼 작고 빠르며 보라색 빛을 띤 채 공기 중에 소음을 탄 니카드텔을 날름거렸습니다. 저건 하울링? 왜 하위 기체들이 이렇게 많이 나와? 게다가 상태가 이상해. 보라고 피부가 콕콕 솟아오르고 있어. 이 안의 지적대로 소환된 이터들은 평소보다 훨씬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크로노스가 쏘아 올린 특수 파동이 시민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고 그 공포가 만들어내는 비명 소리가 이터들의 강력한 에너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라, 저기 봐, 들머리야. 탄소년의 절규에 가까운 비명 소리가 터지자마자 가장 가까이 있던 이터가 번개처럼 튀어나갔습니다. 소년의 목을 물어뜯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터는 소년이 내지르는 공포의 파동을 집어삼키듯 몸을 비틀어 올렸고 그 순간 이터의 몸집이 2배로 불어나며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당장 발포하지 마. 소리가 소리를 부른다. 총소리는 이 녀석들의 양굴이 될 뿐이야. 그럼 어떡해요? 저기 사람을 잡아먹고 있는데. 저기도 도와주세요. 시민들은 도망치려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고 그 비명은 또 다른 히터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도시는 순식간에 지옥도로 변했습니다. 작전명 디스코들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공포를 먹이 삼아 거대해진 괴물들의 떼가 거리를 메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네이가 선택한 방식인가? 시민들을 인질로 삼아 소음을 유발하고 그로 새불리기를 꾀하다니. 문혁 씨, 저기 봐. 이터들이 공격하는 대상이 특정해 있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놈부터 집어삼키고 있어. 이거 우리가 아무리 빨리 움직여도 시민들이 다 죽을 수도 있겠는데. 서문혁의 눈동자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을발동하여 공기 중의 주파수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만 가지의 소음이 뒤섞여 난무하는 가운데 이터들을 촉발시키는 기준 파장을 찾아내야 했습니다. 듣고 있어. 이 녀석들은 공포의 주파수 150Hz 대역을 가장 좋아하군. 그리고 크로노스가 쏜 파동과 공명하고 있어. 그럼 그 파동을 끊으면 되잖아. 제가 고주파를 쏘면. 위험해. 지금 상황에서 고주파를 쏘면 귓가를 찌는 소리가 되어 오히려 시민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 나는 좀 더 근본적인 주파수를 찾겠어. 서문혁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마른 가을바람 소리처럼 낮고 건조한 진동을 내뱉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시끄러운 비명과 괴물의 울음소리 속에서 묘하게 뚫고 나아가 사람들의 귓가에만 닿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숨을 쉬어라. 너희의 공포는 너희 목소리가 아니다. 나에게 맡겨라. 서문역의 이 도시 전체의 소음 파장을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끄러운 비명 소리들이 서문역의 저주파에 흡수되어 덜 위험한 형태로 변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문역의 뇌에는 엄청난 압박이 가해졌습니다. 기분은 갑자기 숨이 트이는 것 같아. 문혁 씨, 얼굴이 창백해. 그만둬요. 과부하 걸릴 거라고요. 아직은 아니야. 이 녀석들의 주파수를 역이용해야. 너도 내 파장에 맞춰. 하지만 조심스럽게. 먼역은 쓰러질 땐 무릎을 꿇으면서도 끝까지 지휘봉을 잡은 지휘자처럼 공간을 조율했습니다. 이안은 그의 의지를 읽고 자신의 목소리를 서문역의 저음 위에 얇게 깔아 공명시켰습니다. 들어주세요. 여기는 우리의 도시입니다. 괴물들이 노는 무대가 아니에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합쳐지자 이터들의 움직임이 순간 둔해졌습니다. 먹이감의 질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터들은 혼란스러워하며 서로를 물어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잠깐만. 괴물들이 싸우고 있어. 우리 편을, 아니, 서로 잡아먹고 있어. 지금이 이안, 부상자들을 대피시켜. 나는 이 녀석들의 주파수를 완전히 잠금해야겠어. 서문혁은 코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습니다. 그가 떨어뜨린 지휘봉이 없는 곳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잠시나마 공포의 대가륙이 멈춘 틈을 타 반란군과 시민들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훌륭해요, 지휘자님. 그 짧은 연주, 저도 모르게 전율이 느껴지더군요. 하지만 아쉽게도
관객들의 입장료는 아직 다 받지 못했어요. 하늘의 구름이 걷히며 도시 상공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소음의 강도에 비례해 거지는 상위 개체가 뛰어나는 지구였습니다. 서문역이 흘린 비보다 더 붉은 진정한 종말의 그림자가 도시를 덮쳐내리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굉음과 함께 도시의 곳곳이 붉게 타오른다. 작전명 디스코드. 그 잔혹한 명령대로 소형 게이트들이 과부하를 걸며 뿜어낸 히터들의 울음소리, 그리고 공포에 질린 시민들의 비명이 뒤섞여 광기의 교향곡을 연주한다. 먼지가 자욱한 거리 한복판, 서문역은 허리를 숙인 채 급박하게 상황을 파악한다. 전 대원, 3시 방향으로 방어선을 재구축해라. 히터들은 시민들의 공포 파동을 타고 강화되고 있다. 놈들을 향해 비명을 지르지 마. 감정을 억제. 하지만 대원님, 저렇게 많은 민간인이 모두가 당황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제 음파로라도 진정시켜야. 하지마. 지금 고주파를 쏘면 민간인의 고막을 터뜨릴 수도 있어. 차라리 내 의로 히터들의 리듬을 끊어. 서문역이 오른손을 들어 허공을 휘두르려는 찰나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순식간에 지워지는 듯한 기묘한 현상이 발생한다. 기명, 폭음, 이터의 포효. 모든 것이 마치 거대한 지우개로 지워진 듯 사라졌다. 아니,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소리 자체가 생성되는 것을 차단당한 것이다. 어... 목소리가... 대원님,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이안이 입을 벌려 소리를 지르지만 공기 중에는 아무런 파동도 일지 않는다. 마치 물속에 갇힌 듯한 무거운 압박감이 전장을 덮친다. 그 침묵의 중심에서 검은 전신 정복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세계 침묵협회의 최고 전사 디토너다. 디토너는 입을 움직이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의 뇌리에 직접적으로 긁히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온다. 그는 자신 주변에 모음장을 전개하여 모든 소리를 흡수하고 차단하고 있었다. 소란스럽군요. 지휘자님, 소음은 질서의 적입니다. 당신의 그 거칠고 불완전한 선의는 여기서 끝입니다. 말이 통하군. 놈이 모음장을 유지하고 있는 핵이 저거군. 이안 물러서. 내 이 통하지 않아. 소리 자체를 먹어치우고 있어. 서문역이 디토너를 향해 저음의 파동을 쏘아보낸다. 하지만 그 파동은 디토너의 반경 1m 앞에서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헛된 발버둥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는 진동의 개념 자체가 부정됩니다. 당신의 무기인 소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디토너가 손가락을 튕기자 소리 없는 충격파가 서문역의 가슴팍을 정확히 강타한다. 서문역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소미터를 뒤로 날아가 바닥을 구른다. 갈비뼈가 부러질 듯한 고통이 덮쳐오지만 상상 이상으로 더 한 것은 소리가 없다는 현실이다. 대원님, 이안이 칼을 뽑아 디토너에게 달려든다. 하지만 디토너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을 만큼 빠르고 경이로웠다. 이안의 검이 허공을 가르는 찰나 디토너는 이미 그녀의 뒤에 있었다. 소프라노라니 아까운 재료입니다. 하지만 너무 시끄러워서 맛이 갔군요. 디토너의 손이 이안의 목덜미를 후려친다. 소리 없는 타격에 이안은 숨을 턱하고 쓰러진다.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폭력. 동료들이 하나둘씩 쓰러져가는 상황, 그리고 소리를 잃은 공포. 시민들은 입을 막고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공황 상태에 빠진다. 서문역은 무릎을 꿇고 일어선다. 현재 상황은 최악이다. 시각 정보만으로는 디토너의 움직임을 잡을 수 없다. 소리, 즉 공기의 진동을 감지하는 전투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휘봉도 연주자도 모두 잃은 당신, 지금은 침묵의 속삭임만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침묵. 서문역은 눈을 질끈 감는다. 들리지 않는다. 귀가 먹먹하다. 하지만 그는 기억하고 있다. 과거, 죽음 직전의 깨달은 진실을. 이터들은 소리를 먹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에 지배받는다. 소리가 없다는 것은 단지 공기의 파동이 없다는 뜻이지. 에너지의 흐름이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다. 소외가 없다고? 아니, 틀렸어. 세상은 소음으로 가득 차 있어. 내 심장 박동 소리,
혈관을 흐르는 피의 흐름, 땅 밑을 울리는 지각의 진동까지 모든 것이 소리야. 서문역은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자신의 의식을 확장한다. 소리를 듣는 것을 멈추고 소리를 느끼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귀가 아닌 온몸의 세포를 20어로 만든다. 디토너의 모음자는 공기의 진동을 차단했을 뿐 고차원적인 에너지의 파도까지는 막지 못한다.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시는군요. 지체의 반란인가요? 디토너가 다시금 서문역을 향해 소멸의 파동을 모은다. 하지만 이번에는 서문역의 눈이 번뜩인다. 그는 모음장의 틈새 아주 미세한 에너지 누수를 포착했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었다. 그보다 원초적인 세상의 근원이 되는 주파수의 리듬이었다. 네가 차단한 건 건조한 공기의 파도거리야. 하지만 내 영혼의 울림까지는 막을 수 없어. 서문역이 오른손을 번쩍 든다. 입으로는 내지 않는다. 그의 손끝에서 보이지 않는 하지만 압도적인 무게감을 지닌 파동이 뿜어져 나간다. 그것은 소리가 아니라 세계의 구조를 뒤흔드는 공명의 파동이었다. 이게 무슨 내 모험잔이 떨리고 불가능해. 서문역에 이 디토너의 모음장과 충돌한다. 두세 개의 법칙이 부딪히며 찢어지는 듯한 비명이 귀로서 천지를 울린다. 단절되었던 지휘봉이 다시 한번 세상을 향해 나를 세우는 순간이었다. 세계는 멈춰 있었다. 모음장이라 불리는 디토너의 차원 별개 안은 소리조차 삼켜버리는 진곰의 공간이다. 서문역의 눈앞에는 모든 것이 느릿한 동작으로 움직이는 듯 보였다. 바깥 세상의 비명, 이터의 포효, 파괴되는 건물의 굉음은 이 투명한 벽 너머에서 아무런 감정도 없는 무용담처럼 입 모양만 떼고 있었다. 디토너가 검을 들어 올렸다. 소리 없는 칼날이 허공을 가르자 공기가 찢어지는 압력만이 서문역의 피부를 긁고 지나갔다. 이안이 고주파의 칼날을 형성하려 했으나 모음자는 그녀의 소리마저 완벽하게 흡수해버렸다. 소리가 나지 않아요. 목소리가 전혀 전달되지 않아. 이건 그냥 소음을 차단하는 게 아니라 파동 자체를 없애는 거잖아요. 숨을 크게 쉬지 마. 폐활량을 줄여서 산소를 아껴. 이 공간은 진공에 가까우니 움직임이 크면 탈진해. 어떻게 감히 지위를 논하려 드는지. 소리가 없는 곳에서 너의 그은 그저 쓸모없는 진동일 뿐이다. 조용히 영광스러운 침묵 속으로 사라져라. 디토나의 검이 수평으로 그어지며 서문역의 목을 겨냥했다. 하지만 서문역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은 디토너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디토너의 발밑을 뚫고 흐르는 대지의 미세한 떨림을 응시하고 있었다. 듣지 못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 소리는 파동이다. 그리고 파동은 전달된다. 서문역은 억지로 귀를 열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심장 박동을 느리게 그러나 강력하게 뛰게 만들었다. 두둥. 그의 가슴에서 울리는 저음의 떨림은 골격을 타고 발끝까지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몸을 하나의 공진기로 만들었다. 대원님, 지금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검이 오고 있어요. 이안. 네 목소리를 나에게 쏘지 마. 바깥의 사람들에게 쏘. 아까죠? 하지만 무음장 때문에? 들리지 않아도 느껴져. 지금 밖은 공포라는 최악의 디스코드로 가득 차 있어. 하지만 공포란 것도 결국 높은 에너지를 가진 주파수야. 네가 그 주파수를 잡아줘야 해. 내가 이 모음장의 주파수를 떼부술 틈을 만들 테니. 서문역은 눈을 감고 땅에 손을 대었다. 그의 이 대지를 타고 도시 전체로 퍼져나갔다. 수만 명의 비명, 울음소리, 발소리, 그 난잡한 소음들이 그의 뇌리에 하나의 악보로 입력되었다. 그것은 엉망진창인 노래가 아니었다. 그저 튜닝되지 않은 잠재력을 가진 거대한 오케스트라였다. 들린다. 다 들려. 너희들의 두려움이, 떨리는 손끝이, 가슴 두근거림이 모두 생명의 리듬이야. 내가 너희를 치유하지 않겠다. 너희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로 삼겠다. 서문역의 입이 움직였다. 하지만 소리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몸에서 발산된 특정한 저주파가 디토너의 몸장과 충돌했다. 찌릿. 정지했던 공기가 일순간 진동했다. 디토너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이 느낌은 내 몸장을
들어. 침묵이 완벽하다고 착각했건. 하지만 가장 큰 소음은 언제나 침묵 아래서 잠자고 있지. 이안, 지금이야. 서문역의 신호와 동시에 이안은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목전에 실었다. 그녀는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깥 세상의 공포 파도를 긁어내려 했다. 그리고 그 파도를 서문역이 만들어낸 미세한 균열로 주입했다. 모두 소리 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비명이 저 거대한 벽을 깨는 망치가 될 수 있어요. 울부짖으세요. 살아야 하니까요. 이안의 외침은 육체적인 소음이 아니라 정신적인 강제 파동이 되어 시민들의 뇌리에 직접 꽂혔다. 도시 곳곳에서 비명을 지르던 사람들이, 공포에 질려 웅크렸던 사람들이 어깨를 들어 올렸다. 서문역이 이 그들의 불규칙한 공포를 하나의 리듬으로 조율하기 시작했다. 썩어. 아니. 숙이고 싶어. 이런 놈들 때문에 우리가. 에이, 나가자. 쏟아 죽겠는데. 무서워서 쏟아내 뭐해. 다 죽을 거면 같이 죽자. 수만 명의 박자가 하나로 모였다. 두려움이 분노로, 분노가 전의로 바뀌는 순간 그 에너지는 거대한 음파 기둥이 되어 하늘을 찌르렀다. 그것은 노래가 아니었다.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류의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함성이었다. 이것이 전략적 하모니다. 들어라, 디토너. 이것이 네가 끊어버리려 했던 인류의 목소리다. 9990.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스피커처럼 진동했다. 시민들의 통합된 의지가 만들어낸 압력적인 음향은 디토너의 무음장을 압도하기 시작했다. 디토너가 쓴 웃음은 굳어졌고 그의 몸을 감싸고 있던 투명한 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런... 이게 무슨... 이게 소리라고? 단순한 소음으로 나의 모음 영역을 깨다니. 서문역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시민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파동을 타고 자신을 디토너의 심장박동에 직접 연결했다. 콱곽! 모음장이 산산조각 나며 폭발했다. 되돌아온 세상의 소음이 고막을 때렸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서문역의 날카로운 휘파람 소리가 꽂혔다. 예전이라 서문역의 손짓에 따라 공기 중에 떠다니던 수만 개의 파편들이 음속으로 돌진했다. 디토너는 방어할 새도 없이 압도적인 음파의 타격에 튕겨져 나갔다. 그는 멀리서 비틀거리며 모험을 일으켰지만 더 이상 싸울 의지를 찾을 수 없었다. 시민들의 함성은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었다. 시끄러워. 정말로 이 역겨운 소음들이 너희의 멸망을 부를 거다. 디토너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서문역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이안에게 손을 내밀었다. 이안은 파리해진 얼굴로도 환하게 웃으며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도시의 소음이 다시금 그들을 감싸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이번의 소음은 공포의 소음이 아니었다. 주변을 둘러보니 곳곳에서 쓰러졌던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자신들이 내는 거친 숨소리, 울음소리, 함성소리를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은 깨달은 것이다. 침묵은 생존이 아니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시체의 상태였음을. 대원님, 들으세요. 정말 소란스럽죠? 하지만 아름다워요. 우리는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 이게 우리의 소리야. 이제 그들은 알게 될 것이다. 소리를 억누르는 자들이 우리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소리를 지키는 자가 진정한 지휘자라는 것을. 서문역은 파괴된 건물의 잔해 위로 올라섰다. 그의 발소리가 텅 빈 도심에 울려 퍼지자 수천 명의 시민들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는 모든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마치 거대한 아콜의 지휘대처럼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침묵협회에 전한다. 우리는 더 이상 너희들이 짜놓은 악보에 맞춰 춤추는 인형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강력했다. 에 힘이 실린 그의 목소리는 도시의 잔향을 타고 멀리,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갔다. 우리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죽어간 침묵의 희생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소리치고 떠들고 울고 웃으며 생명을 불태우는 존재들입니다. 분중 속에서 누군가가 환호성을 질렀다. 그리고 그것은 도미노처럼 번졌다. 서문역, 지휘자, 살았다. 얘 함성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안이 그 옆에서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등 뒤로 붕괴된 침묵의 성벽 너머로 다가오는 폭풍 같은 시간이 보였다. 크로노스,
네가 초하는 완벽한 침묵은 내가 부술 것이다. 준비해라. 이제부터 전면전이다. 게이트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소음을 상대로 할 전쟁이니까. 서문역의 손이 허공을 가르자. 마치 지휘가 끝난 오케스트라처럼 도시의 소음이 잠시 숨을 고였다가 다시금 더 거대하고 화려한 하모니로 폭발했다. 그것은 종말의 소리가 아니었다. 새로운 세계의 태동이었다.